지수가 한 뭐 3배, 4배 오를 동안 본인 자산은 훨씬 더 크게 상승을 했다. 그렇지. 상도 아마 사상 최대. 네. 자사수 매입도 사상 최대. 네. 자사수 소각도 사상 최대. 네. 이거 뭐 엄청 바뀌는 건데 사실은 네. 바뀌고 있는 건데 네. 사람들이 이제 그냥 우리나라 주식은 안 돼. 실제로는 밑바닥에서 이미 바뀌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협동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과연 변할 수 있는가? 정말 경계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국 자본시장이 소위 말하는 서구 비슷하게 바뀌어준다면, 아니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일본 비슷하게 바뀌어준다면 일본 증시가 최근 3배 이상 올랐던 것을 경험한 것처럼 한국 주식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과연 일본은 어떻게 그렇게 변해왔는가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주는 투자자가 한 분 있습니다. 바로 무라카미라는 투자자인데요. 최근에 아주 신간으로 관련된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평생 투자자, 생애 투자자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을 심도 있게 감수해 준 분을 저희가 섭외할 수 있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대단한 분이시네요. 여러분, 그 유명한, 저희에서도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했던 남양유업의 감사이시자 변호사인 심혜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본격적으로 한번 책 이야기를 해보죠. 왜 이렇게 거버넌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이 무라카미가 거버넌스 관련된 투자를 정말 열심히 한 것으로 이 책에서 나오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쓴 책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왜 우리에게 이 무라카미가 필요한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굉장히 재미나게 읽었어요. 예, 뭐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다. 이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실 투자를 한다고 할 때 항상 뭐 주주행동주의 투자를 한다, 아니면 또 가치주를 투자를 한다,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해서 돈 어떻게 벌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돈 번 사례도 보여드리고 투자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신 사례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단순히 뭐 투자를 통해서 그냥 성공을 했다, 진짜 뭐 인사이트가 뛰어나서 성공을 했다, 이것도 아니고 굉장히 또 고생을 하다가 거버넌스가 일본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았다가 굉장히 안 좋은 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이 지속이 된 건데, 본인들도 쭉 이런 문제점이 이어져 오다 보니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하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바뀌는 과정에서 무라카미는 굉장히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때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거 나온 거 보면은 투자한, 개인적으로 무라카미 가문이 투자한 자산이, 일본 행동주의 컨셉으로 투자한 자산의 총액이 한 4천억 엔이 된다. 이분은 근데 원래 펀드 대표자였고, 근데 펀드의 규모가 4조 원이라는 게 아니고 자기 돈이 4조 원이라는 거죠. 펀드는 그럼 훨씬 더 크겠네요. 펀드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펀드를 했었습니다. 1999년에 원래 이제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뀐, 이제 경제산업성으로 이름이 바뀐 통산성에서 관료로 일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뭐 도쿄대 법대를 졸업하고 흔히 생각하는 일본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있다가 거버넌스가 이제 잘못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와서 무라카미 펀드라는 펀드를 차립니다. 그리고 그냥 굉장히 선풍적인 이슈들을 많이 만들어갔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주목도 많이 받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도 주목을 많이 받고 해서 비교적 그래도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는 일본이 어떤 거버넌스에 대해서 자기가 문제가 있고 이것들을 바꿔야 되는 인식이 좀 없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충돌도 많이 있고 갈등도 많이 빚고 하다 보니 사람을 샅샅이 털다 보면 뭐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제 뭐 내부자 거래 혐의로 조사도 받고 체포도 되고 기소도 되고 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뭐 어떤 처벌을 받으면 펀드를 운영할 수는 없죠. 이제 그 다음서부터 근데 그래서 이제 처벌을 받은 게 무라카미의 2000년대 초중반의 투자이고 펀드 형식으로는 투자를 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2012년 13년 정도서부터 이제 돌아와서 무라카미가 다시 이제 행동주의 컨셉으로 다시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건 완전 개인 재산으로. 그러니까는 펀드에서 펀드 매니저로서 아마 성과보수나 이런 것들을 꽤 많이 받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어느 정도 자산을 일군 걸 가지고는 아마 구속은 됐어요.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하더라고요, 책에서. 맞습니다. 사실 만약 이 책대로가 사실이면 좀 제가 보더라도 저도 변호사고 뭐 여러 가지 뭐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들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것만 보면은 제가 보더라도 좀 억울하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공개 매수에 대한 네. 정보를 미리 듣고 취득하는 거는 내부자 정보 혐의로 우리나라에서도 처벌됩니다. 네. 그래서 공개 매수는 비밀스럽게 유지가 돼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공개 매수가 아니라 그 라이브도어의 이제 호리에라는 분이 지금 후지TV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나도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 이 정도의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개 매수에 대한 내부자 정보가 돼서 처벌을 받았으니 이거는 과도한 해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본인은 공개 매수 비슷하게 하고부터는 더 이상 안 샀다고 또 밝히더라고요. 이것보다 좀 더 명확해져서 공개 매수와 관련한 것들 정보가 비교적 명확해졌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중단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런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공개 매수에 대한 내부자 정보라고 할 수 있느냐. 나도 이해가 안 되고 어쨌건 간에 뭐 그렇습니다. 기득권과의 싸움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것들을 굳이 이제 해서 문제 삼아서 결국 무라카미에 대해서 좀 큰 혼을 내주고 싶었던 어떤 그런 현상이 그렇게 발생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펀드를 그만두고 돈을 얼마나 벌어서 시작했길래 지금 4조 원 정도 수준까지 됐을까 궁금하네요. 이거 사실 어렵죠. 그 개인 재산을 가지고 뭐 일일이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2013년 정도에 2012년 13년 정도에 이제 처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당시 이제 기사 같은 걸 보면은 개인 재산이 한 200억 정도 200억 N 정도 된다. 그럼 20배 났네. 예, 20배 수익 났네, 10몇 년 동안. 한 13년 정도. 한 10여 년 정도 해서 20배 정도의 수익이 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투자를 진짜 잘했네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냐 하면은 이게 그 다음서부터는 사실 순풍이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감옥 가고 할 때는 당연히 역풍이었고요. 일본도 한 20년 정도 고생하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거버넌스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12년 말에 아베가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자마자 2013년 정도에 뭐 여러 가지 연구에 스튜어티십도 코드도 그때 만들고 뭐 거버넌스 코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연구회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토 리포트도 나오고 뭐 그다음서부터 이제 거버넌스 개선의 드라이브가 걸린 거죠, 사실. 그렇죠. 이토 교수의 그 보고서부터 뭔가 일본의 자본시장 문화와 그 기업 문화를 체제를 바꾸기 위한 시도가 시작된 거였죠. 예, 그리고 사람들 다 공감하고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솔직히. 그럼 이제 순풍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그래도 거버넌스 바꿔서 해야 된다. 그게 주구장창 얘기하다가 감옥까지 가는 그런 고초를 겪었는데 그 다음부터 일본 사회에서 그래, 우리 거버넌스 바꿔야 돼. 맞습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역풍이 순풍으로 바뀌면서 확 일어났다는 거죠. 예, 당연히 그거 하면서 일본 니케이가 뭐 7,000엔, 8,000엔, 9,000엔 하다가 지금은 거의 뭐 3만 엔대 후반, 중후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4만 찍었고 내렸다, 진짜, 그 정도쯤 됐잖아요. 지수가 한 뭐 3배, 4배 오를 동안 본인 자산은 훨씬 더 크게 상승을 했다. 그렇지. 어떤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 순풍에 따라서 그 컨셉에 맞게 투자를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또 수익이 더 날 수도 있다. 사실 뭐 앞으로 우리나라 코스피도 뭐 비슷하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만약에 혹시 상법 개정되면 상법 개정 타겟팅 해가지고 투자 잘하는 사람 시장은 2배, 3배 오를 때 10배, 20배 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단순히 지수를 하고 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바뀌는 기업. 안 좋은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바뀌는 기업. 사실 남양유업도 비슷한 사례거든요. 남양유업도 홍원식 회장은 좀 이제 좋지 않은 경영진에서 한행컴퍼니는 상당히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 좋은 곳에서 이제 좋은 곳으로 바뀌면은 그때 얻는 수익은 굉장히 큰 수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 일본도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뀌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자기가 바뀌는 주체로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무라카미는 그 다음서부터도 계속 똑같이 무라카미 펀드에 있었을 때와 비슷하게 그냥 무라카미 가문으로서 그냥 자기 패밀리 자금을 운용해서 그렇게 행동을 해왔어요. 그냥 뭐 그래서 뭐 비효율적인 기업에 좀 투자를 하고 그걸 또 기업에 얘기를 해서 바꾸도록 노력을 하고 하는 행위들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시장이 바뀌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를 일굴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감사자로서 이게 이제 일본만의 문제고 우리는 하고 상관없는 문제 아니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확히 우리나라와 상관이 있는 문제죠. 이게 우리나라도 아마 사실 많은 이유로 인하여 우리나라 거버넌스는 이제부터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은 한 20년 고생하면서 이제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좀 더 사람들이 좀 더 활달하고 또 센스도 빠르고 또 정보에 민감하고 민감하죠. 그리고 투자자들 기본적인 연령 자체가 어리기도 하고 또 요즘은 일본 과거와는 달리
글로벌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선진 문물 맛을 봤죠. 지금. 예, 네. 이 많은 주식 투자자 인구 한 1,400만 명 정도 되는 주식 투자자 인구 중에서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제가 볼 때는 뭐 미국 주식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네. 뭐 거의 뭐 심지어 자기가 안 해봤더라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만큼 사회적으로 논의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영민하게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이 그냥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다들 그냥 뭐 대학 나오고 다들 4년제 나오고 다 똑똑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투자를 하고 또 젊고 하다 보니까 이미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었고 기반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위에서부터 개혁이 이루어졌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람들이 왜 바뀌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자기들은 뭐 이렇게 안주하면서 옹기종기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소시민적으로 만족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아베나 뭐 여러 뭐 정치 리더들이 이걸 좀 바꾼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정치 리더들은 좀 이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워낙 기반이 되는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또 바꾸려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결국 상법 개정이나 이런 문제도 결국에는 뭐 상법도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존경하는 이상 교수님이지만 어쨌건 간에 처음에는 거의 한 소수설에 가까웠고 독자설에 가까웠던 게 지금은 상법 학계에서도 사실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오히려 소수일 겁니다. 네. 이제는 예. 원래 처음에는 상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소수였는데 네. 이제는 근데 그게 몇 년 안 거 이제는 상법을 반대하시는 분이 소수로 바뀌었고 예. 근데 반대하시는 분도 굉장히 뭐 심리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좀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로 뭐 전제를 깔고 자기 뭐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거버넌스가 바뀌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예를 들어 서울대 로스쿨에 계신 여러 뭐 송은열 교수님이나 정경 교수님 뭐 이런 분들도 다 지금 상법 개정에 찬성하세요. 예. 그러면은 뭐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진짜 이건 진짜 드라마틱한 게 2020년까지 제 기억으로는 어떤 운용자들이 나와서 한국 거버넌스 안 좋잖아요 할 때 쟤들 무슨 얘기해?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예, 그렇죠. 그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게 밑에서부터 열망을 사실은 정치권으로서는 반영을 하고 정책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 있고 하겠지만은 그 한 3년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뭐 엄밀하게 다뤄졌었느냐? 안 다뤄졌었거든요. 사실 그냥 반영을 하는 거고 영민하게 먼저 정책을 선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표가 많다는 걸 느낀 거야. 예, 그렇죠. 예. 게다가 우리나라 또 좀 역동적이게 대통령제를 하다 보니까 5년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3, 4년마다 이제 정책 경쟁을 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역동적으로 어떤 법과 제도가 바뀌는 나라이기도 하고 게다가 사람들도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느낀다. 이게 AI 시대에 우리나라가 그냥 별다른 투자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중국이 지금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항하는 투자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변화 압력, 경쟁 압력에 대처하는 게 현재의 재벌 체계로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이분도 이제 일종의 행동주의 투자를 한 건데 사실 미국도 따져보면 그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도 행동주의 투자자였고 버핏도 초기에 행동주의 투자자였고 버핏도 적대적인 수를 했죠. 그래서 아주 욕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안 했죠. 엄청 욕을 먹고 동네 사람들한테 엄청 욕을 먹고 안 했는데 어쨌든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직 행동주의 그 투자의 그 뭐랄까 상황이 좋지는 않죠. 예, 아직까지 뭐 좋지 않은데 뭐 좋지 않다라는 거는 뭐 확실한 거고 다만 그 변화의 방향이 있다. 변화의 방향성이 있으면은 뭐 충분히 투자할 수 있고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주가가 싸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 정도로 주가가 싼 나라가 잘 없는데 여기서 이제 변화의 폭이 훨씬 더 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변화의 폭이 더 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또 기회가 더 넓겠죠. 작년 자사주 소각 규모가 아마 사상 최대였다. 아마 배당도 사상 최대였을 거예요. 사상 최대였을 겁니다. 결산 배당 관련해서 특히 사상 최대였을 거고 뭐 과거에 한 4년 전에 삼성전자가 뭐 특별 배당한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살짝 뭐 왜곡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 빼고 나면은 배당도 아마 사상 최대. 자사주 매입도 사상 최대. 자사주 소각도 사상 최대. 이거 뭐 엄청 바뀌는 건데 사실은 바뀌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그냥 우리나라 주식은 안 돼. 우리 똑같아.
그냥 뭐 미국만이 최선이야, 미국 거버넌스가 최고야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외면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밑바닥에서 이미 바뀌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한국 투자자한테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게 미국은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좋아질 거버넌스의 여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최선이에요. 100점 만점 100점이에요. 쉽게 얘기를 미국의 거버넌스는 뭐 100점 만점에 97, 95, 98 뭐 이런 점수고 한국은 자 그렇다면 우리 저가 하는 것보다 변호사님이 하시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서 한국의 거버넌스는 100점 만점 몇 점입니까? 뭐 한 20, 30점 되겠죠. 그냥 뭐 다만 20, 30점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개도국 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제 여러 개도국의 20, 30점이랑은 많이 다른 게 어떤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어 있고 시장 경제가 이미 되어 있고 이미 상당히 선진국이고 이런 여러 가지 주변적 요건, 거시적인 요건이 다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20, 30점인 데는 잘 없으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아는 선진국 중에서. 그래서 사실은 형제국이 있었죠. 1번 이 무라카미가 활동했던 1번이 우리 저 거버넌스의 형제국이었는데 얘네는 이제 탈출해서 올라가 버렸고 그러면서 주가를 3배를 이상을 올려버렸고 한국만 아직 남아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공간이 위로 올라갈 공간이 7, 80점 남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잘해봐야 4, 5점 더 올라가는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투자자들한테 주는 함의는 굉장히 크다. 아니 뭐 뿐만 아니라 사실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사실 최근 들어서 거버넌스는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사회적인 총합인 거거든요. 그냥 내 재산을 잘 지켜줄 수 있고 한 것에 대한 총합. 가장 위부터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사실은 뭐 얼마나 뭐 미국은 그냥 강하고 뭐 미국 민주주의가 뭐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잘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뭐 트럼프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사실 내 재산이 완벽하게 잘 지켜질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 약간의 그냥 생채기만으로도 사실 워낙 뭐 뛰어난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사실 글로벌 자본들이 하게 되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때 세상에 민주주의 있고 시장 경제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법 체계와 서구권의 법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고 똑같고 사실은 그러면서 거버넌스가 앞으로 좋아질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뭐 한국 시장이 그중에서 이제 꼽힐 거고 그러다 보면 약간의 자금만 이동을 하더라도 그 큰 뭐 호수에 있는 자금이 조그만한 이게 웅덩이에 조금만 이동을 하더라도 사실 큰 변화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금 시각에서도 보고 행동주의 전체적인 시각에서도 보고 그러다 우리도 바뀌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아마 바뀌는 폭이 굉장히 크고 그 바뀌는 폭이 클 때 어떤 그 바뀌는 이념, 바뀌는 컨셉 바뀌는 전략에 따라서 그 결에 따라서 제대로 투자를 하면은 훨씬 더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말씀을 들은 거를 좀 약간 과장해서 비유를 해보면 사실 거버넌스 미국은 최고로 좋아서 덕분에 자본의 사이즈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즈가 됐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본의 바다가 바로 미국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조금 과장해서 본다면 자본의 저수지. 그렇죠. 자본의 저수지니까 자본의 바다에서 일부 물이 넘어와서 저수지로 넘어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보면 좀 과장되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냥 1, 2년 사이 트렌드가 아니라 일본도 이게 2012년, 13년 정도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대 트렌드인데 이토 보고서가 나와서 지금 10년이 넘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토 보고서만 하더라도 1.0, 2.0, 3.0 그냥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나오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은 그냥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뭐 그냥 지침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 PBR 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PBR 1 미만인 기업들은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일본 거래소의 지침도 한 2년 전에 나왔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방향성 자체가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또 기업들이 그냥 생각하는 스탠다드 자체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 방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결국 미국 수준으로 좋아질 때까지. 근데 뭐 이런 모습들이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은 거대 트렌드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도 상당한 위기감을 또 느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뭐 상당히 좋은 투자가 되겠죠.